네, 핫이슈 리포트 이번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은 물론이고요. 미용 개선 목적으로도 비만 치료제 열풍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도 비만 치료제 쪽에서 성공을 한 쪽이 빨리 성장하는, 빨리 자리 잡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연구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는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온 그 분야지만 그동안 이제 낮은 효능과 부작용 때문에 부각이 되지는 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이제 GLP-1 계열의 약물들에서 15%에서 20%대까지 이제 체중 감량 효과를 좀 입증시키면서 시장의 좀 판도가 좀 완전히 좀 뒤바뀌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이제 외국 기업들은 이 비만 치료제 하나로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 원대까지 좀 늘어나는 이제 와.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기도 좀 했는데요. 2023년도에 약 1,900억 달러였던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2028년도에는 약 370억 달러까지 좀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새로운 또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비만 치료제들은 전부 다 이제 주사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알약을 좀 섭취하는 형태로 복용의 편의성까지 좀 개선되면서 비만 치료제가 좀 개발된 상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이제 오르포글리프론이죠. 효능도 좀 검증이 됐고 편의성까지 좀 더해졌을 때 시장이 좀 뜨겁게 좀 반응한다는 것을 좀 확인한 제약사들이 지금 빠르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개발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프고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먹는 약이라고 하면 간편하고 뭔가 좀 그렇게 꺼리끼지 않은 그런 또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를 국내 기업에서도 개발하는 쪽이 있어요, 지금? 네, 국내에서도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이 GLP-1 유사체 기반의 먹는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천단 제약이나 D&D 파마텍, 킵스파마 등이 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먹는 비만 치료제 경쟁에서 누가 지금 일단 승기를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은 쪽을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디라고 예측을 하세요? 네, 일단은 해외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이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신호탄을 좀 터트려준 상태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상용화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의 출시보다는 이제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용화를 좀 기대하려면 이제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려면 이제 속도가 좀 생명인데 일라이 릴리도 여전히 임상 시험 과정에서 이제 부각을 받은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임상 이상의 결과 어느 정도까지만 좀 확보만 된다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기술 이전 형태로 이슈가 더해지는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먹는 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시장의 판도에 따라서 관심 기업들, 관심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분석 리포트와 또 종목에 대한 의견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또 이슈 하나가 관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이었죠. 앞으로 2주 이내에 의약품의 관세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것이다. 정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관세 관련해서도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예고가 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좀 불확실성을 좀 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 모든 의약품에 동일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나 개별적으로 이 FDA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하는 신약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원료 의약품 수출의 경우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저가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이 고부가가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미미하거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대량 제품에게는 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신약에게는 좀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정책이 좀 뭐 현실화된다면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특히 이제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탁 개발 생산하는 CMDO 기업들이나 이제 미국에 수출 중인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질 텐데요. 뭐 기업의 이제 원가 구조나 마진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고 이제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재조정을 좀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뭐 시장은 좀 양면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이제 우려를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미 이제 북미 수출 그 비중이 높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공장 부지를 좀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 그 기반 시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셀트리온도 미국 내 이제 그 유통 채널을 좀 확보하면서 뭐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뭐 대비를 좀 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내 기업이 이제 미국향 수출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지화 전략과 이제 정책 수혜 그리고 관세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어떤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행사죠. 바이오 코리아 2025가 열렸는데 또 뭐 신기술이 대거 등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 단연 AI 기반의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AI를 활용한 이제 시장 후보 물질을 좀 분석하고 선별하는 이제 스크리닝 기술이나 뭐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한 이제 디지털 바이오 마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좀 연동하는 이제 만성 질환 관리 솔루션 등이 이제 실제 사례로 좀 그 공개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 이상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뭐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제 뷰노의 이제 AI 영상 진단 그리고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 등이 이제 상당한 기술의 완성도들을 좀 그 보여주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뭐 특히 이제 ABL 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을 좀 이용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이제 파트너십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되면서 뭐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극대화시켜줬습니다. 뭐 또 주목할 부분은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같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 미팅을 좀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K 바이오가 뭐 기술력은 이제 세계에서도 좀 주목받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번 그 바이오 코리아 2025에서 뭐 바이오 산업은 더 이상 뭐 신약 그 개발 하나로 뭐 그 승부를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시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바이오 그 시장은 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이제 플랫폼 그형 기업들부터 뭐 글로벌 협력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까지 중심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투자 전략도 그에 맞게 이제 재수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쭉 들어봤는데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약간 좀 어떤 영역인가를 난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인지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주요 기술 세 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일단 AI 그 영상 진단 기술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루닉과 뷰노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AI가 이제 엑스레이나 CT 영상 같이 이제 빠르게 좀 분석하는 기술들은 뭐 진단의 이제 효율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제 오진율을 좀 줄여주는 솔루션으로 실용성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뭐 둘째로 이제 DTX 뭐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약을 먹는 대신에 이제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좀 통해서 치료를 보조하는 대체 기술입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 ADH 같은 이제 만성 질환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뭐 세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이제 헬스케어입니다. 뭐 유전체 분석이나 뭐 생체 모니터링 기술들이 좀 발달하면서 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이제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와 관리가 좀 가능해졌고요. 뭐 여기에 이제 AI 분석까지 좀 더해지면서 예방부터 진단, 뭐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원격 진료나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같은 기술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급부상하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이제 보내주시는 그 사연들 종목 진단 의뢰만 보더라도 종종 바이오, 제약 쪽에 등장을 합니다. 이쪽에 의외로 또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김도현 자문형님, 네. 이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하면서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를 하실 때 좀 주목할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AACR 그리고 그다음에 다가오고 있는 아스코 같은 이러한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합계 참여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각 회사들의 신약 개발의 어떤 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타임라인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 그리고 국내외 금리 인하 시점도 이러한 이 매크로 이슈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김도현 자문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먹는 비만약 이슈, 이제 뭐 경구용으로 넘어간다라는 트렌드 말씀드렸고요. 관세와 금리 등 다양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투자적으로 궁금한 분들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 분들의 진단과 도움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기업을 좀 저희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탑3입니다. 탑3 기업은 어디가 등장할지 박상훈 자문형님이 좀 봐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탑3 종목은 일단 바로 유비케어인데요. 유비케어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전자 의무 기록 차트 의사랑을 좀 운영하는 회사로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45%대로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그 플랫폼인 뚝딱은 이제 3년 만에 이제 소아과 시장을 50% 이상 석권한 좀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가속화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나 이제 약국 솔루션 등 이제 다양한 수익원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요. 재무제표 역시 이제 준수한 흑자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미소몰닷컴을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한 물량을 대규모로 좀 확보했다라는 점인데요. 네.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2배 이상의 조기 물량을 좀 확보하고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심주 가운데 탑3가 지금 유비케어가 이름을 올렸고요. 탑2, 2위는 어디일까요? 네, 이제 탑2는 바로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네네.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이제 국내 의료 영상 솔루션 CS 이제 특화된 좀 기업인데요. 국내 대형 병원에서 이제 70% 이상의 좀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제 기술력과 시장에 대한 이제 지배력은 이미 이제 검증이 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기반의 이제 진단 보조 기능까지 좀 접목을 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까지 좀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법인 등을 통해서 이제 50개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해외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좀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이제 강점입니다. 24년도 실적에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10%대 이상 성장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50% 이상 증가했던 부분과 그리고 순이익이 130%까지 증가했던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상한가도 좀 안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도출해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네요. 탑2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죠. 탑1이자 마스터픽은 어디일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탑1의 자리를 차지한 마스터픽 종목명은 역시나 방송에선 공개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어떤 기업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문역 분들이 작성한 그 제약바이오주 분석 리포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요. 박상훈 자문역님, 어떤 기업이 1위에 올랐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선정한 탑1은 바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GLP-1 계열의 펩타이드를 중심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방 간염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이미 돌입이 된 상태로 다음 달 중으로 이제 1차 평가 지표가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이미 임상 1상 단계에서 뭐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확보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에 이제 1차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떤 점을 가장 더 성장 모멘텀으로 뭔가 폭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GLP-1 기반의 대사질환 이제 신약 개발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뭐 메쉬 치료제, 그러니까 지방 간염 치료제로서 이제 당뇨와 비만까지 이제 확장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임상 2상 이제 1차 결과가 다음 달인 만큼 이제 빠른 결과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강점이겠는데요.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국내로 이제 국한을 지을 수는 없겠고 이제 글로벌 시장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임상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GLP-1 계열의 이제 그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이 릴리처럼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생체 이용률과 이제 조직 투과성을 갖춘 후보 물질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메쉬 치료제와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경부용 비만약까지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 높은 규모의 기술 이전을 좀 체결한 이력까지 좀 갖추고 있는 유망 바이오텍 기업으로서 제가 탑 1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그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탑3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좀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공략 포인트부터 이제 상세한 리포트 그 브리핑까지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문역이 직접 선정한 탑1 마스터픽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과 분석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